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6장에서 이더넷 프로토콜을 배우고 있는데, 이더넷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 1, 2, 3, 4, 5층 중에 2층이죠. 그런데 1층에 대한 설명은 따로 챕터가 없기 때문에 6장이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 이더넷을 설명하고 있고, 이더넷은 이제 이더넷 케이블은 이제 피지컬 레이어 1층에 해당되겠죠. 주로 우리가 앞에서 2층에 대한 프레임 포맷이라든가 이런 걸 봤는데, 이더넷이 1층과 또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1층에 해당된 내용, 그 중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구리선이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UTP 케이블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이더넷 사용할 때 케이블을 써서 와이어드 이더넷이 되겠죠. 이런 커퍼 와이어가 되겠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보면은 카테고리 5, 카테고리 5는 언실디드, 실드라는 것은 여기에 금속망으로 차폐를 해놓은 것이 실드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4개의 페어가 색깔이 같은 이것이 이제 페어가 되겠는데, 이 페어가 4개가 있죠. 여기 이제 오렌지 또는 뭐 주황색 컬러, 또 이것은 이제 그린 컬러 페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블루 컬러 페어, 이걸 이제 브라운 컬러 페어, 4가지 페어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이더넷 케이블은 8개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런 RJ, 좀 적게 보이겠는데, RJ45라는, RJ45라는 레지스터드 잭, 등록된 잭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금속면 있죠. 금속. 이 부분이 8개, 이런 선을 담을 수 있는 금속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걸 실제 만드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고, 또 얼마만큼 잘 만든 건지, 제대로 된 건지 테스트하는 것도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것까지는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보여주고, 또 뒤에 이 강의 끝나고 뒷부분에서 실제 이것과 연관된 이더넷 케이블과 연관된 내용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들도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지만 이더넷 케이블 만들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라고 추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표준인데, T568B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게 T568B의 표준에 근거해서 만든 이더넷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끝단이 있겠죠. 이더넷은 이제 보편적으로 약 100m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이내의 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100mbps 속도로 100m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더라도 수십 미터 이내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100mbps. 자, 양 끝단에, 케이블 양 끝단에 이렇게 컬러가 있죠. 이 컬러가 1번, 2번 번호가 매겨졌는데, 이렇게 금속이 보이는 이 부분을 유로 했을 때 왼쪽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왼쪽이 1번 똑같죠. 그래서 이 컬러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흰색인데 거기에 이렇게 주황색 띠가 둘러진 것, 스트라이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전체가 주황색인 것.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화면이 적어서 주황색인 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흰색인데 그린 컬러로 띠가 둘러진 것, 스트라이프드 그린, 그것이 되겠고, 네 번째는 이렇게 블루, 완전한 블루, 전체가 블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흰색인데 블루 컬러로 띠가 둘러진 것, 스트라이프드 블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이것과 매칭되는 컬러로서 그린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렇게 흰색인데 브라운 컬러의 띠가 둘러진 스트라이프드 브라운이 되겠고, 여덟 번째는 전체가 브라운인 것이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T568B 표준에 준해서 만든 이더넷 케이블이 되겠어요. 양 끝단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다. 그런데 한쪽은 이것이고 한쪽은 다른 끝단은 이런 것이다. 색깔이 틀리죠. 컬러가 이제 1, 2번이니까 이쪽 같으면은 3번이 1번으로 이쪽 커넥터에서는 1번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선이 쭉 연결돼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2번은 6번인데 이쪽에서는 6번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2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같은 경우는 1번이었죠. 1번이 이렇게 연결돼서 3번으로 가고, 그렇게 연결한 것이
마치 크로스오버해서 선을 이렇게 서로 비스듬히 넘어갔죠. 그래서 크로스오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끝단을 이렇게 한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조금 더 덜 쓰이는 거, 이것보다. 보편적으로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고, 우리가 보통 이더넷 케이블 하면은 이걸 스트레이트 스루라고 한다. 직선으로 바로바로 연결됐죠. 1번이 1번으로 하고, 2번이 2번으로 하고. 여기는 1번이 3번으로 하고, 2번이 6번으로 하고, 3번이 1번으로 하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연결하면은 크로스오버 케이블 되겠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T508B 두 개, 양쪽 끝단 두 개를 이렇게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연결한 것이 똑같은 컬러가 같은 번호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연결이 되겠죠. 마치 이것처럼. 그러면 그건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퀴즈라든가 중간고사에 이 컬러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1번이 무슨 컬러? 여기 이 주황색인데 흰띠가 둘러진 것.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어요. 컬러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 자, 실제 만드는 것은 뒤에 유튜브 동영상 소개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은 여러분들 흔히 전화선 케이블 집에 이제 유선 전화기를 쓴다면은 이것과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이건 6핀짜리고 이건 8핀짜리가 되겠어요. 커넥터 선이 8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이건 6개를 연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 사용한 것은 4개 또는 2개 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화를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선 전화기. 자, 실제 사이즈도 좀 차이가 있죠. 사이즈. 자, 그래서 이것은 RJ11 레지스터드 잭 11번, 이건 RJ45 레지스터드 잭 4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더넷 케이블 커넥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뒤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라우터가 있었죠. 라우터를 실제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 실물을 좀 보는데 그러기 전에 라우터의 이렇게 블록 다이그램 전체 컴포넌트, 인터널 컴포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터 초창기의 라우터는 대개 이제 시스코가 모토로라 68000 CPU 32비트짜리 이걸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아키텍처를 계속 발전시켰지만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라우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68000 CPU가 쓰이고 라우터가 어떻게 구성된 건지, 라우터는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라고 그랬죠. 이것이 네트워크 레이어 계층 해당되지만은 여기 본 김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보고 또 지금 배우고 있는 이더넷 커넥터,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할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는데 다른 부분도 같이 겸해서 보고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이 연결되고 다른 이제 D램이라든가 이런 메모리, 이런 플래시, non-volatile memory, booting ROM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라우터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겠어요. 외부에 이제 다른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카드를 장착할 수 있겠는데 마더보드가 그렇다면 그 위에 더러보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카드를 옵셔널한 카드들을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옵션 카드들 또 인터페이스 카드들을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모습을 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램,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부팅 롬이라든가 CPU 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또 여기에 슬래시를 꽂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 카드들, 도어보드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 뒷면을 보면은 뒷면에 이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시리얼 포트가 있죠. 시리얼. 이건 이제 WAN 포트가 되어 있어요. WAN.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먼 거리. 라우터는 먼 거리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걸 랜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먼 거리 연결해 주고 또 랜의 어떤 스위치에서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받은 많은 컴퓨터들 패킷 데이터그램을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면은 여러 개, 우리 도로로 치면 인터체인지에서 여러 도로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라우터는 이 인터페이스 각각이 IP 주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것이 이렇게 또 여기도 있는데 인터페이스 종류도 또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제 2가지 종류 이런 식. 이렇게 해서 이제 먼 거리로 연결한다. 먼 거리로 연결할 때 이제 그것이 다른 파이버 링크로 해서 쓸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새틀라이트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그런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주는 장치만 있다면은, 디바이스만 있다면은 이제 먼 거리로 또 라디오 프리퀀시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걸로 또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건 WAN 와이드 네트워크용으로 그쪽으로 연결하는 용이고, 이것은 각각의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이 이제 랜으로 연결하는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이제 10Mbps, 100Mbps 있을 때 100Mbps가 지금은 이제 보편적이고 10Mbps는 쓰지는 않지만 10Mbps 빠르다 해서 이름을 패스트 이더넷으로 붙여놨어요. 시스코에서. 랜 포트가 되겠습니다. 랜. 그 다음에 콘솔 포트가 있는데, 이 라우터는 이제 매니저의 손이 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어떤 컴퓨터를 해줘야 되고 할 때 일단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노트북이라든가 일반 PC를 연결해서 이제 보고 컴퓨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또 스톱 시키든지 이네이블 시키든지 디세이블 시키든지 그런 것들을 매니저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뎀으로 매니저가 이제 멀리서 리모트에서 이제 모뎀 포트를 이용해서 이 컴퓨테이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라든가 체인지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경하는 것도 액티브하게 인액티브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그것을 모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포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스위치 그다음에 아웃코드. 그다음에 실제 이게 이제 금방 라우트했다면은 이것을 콘솔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콘솔 포트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똑같이 이더넷 앞에서 본 이더넷 케이블처럼 보이는데 실제 RJ45 커넥터는 똑같아요. 커넥터는 똑같은데 이 선을 연결하는 것 그러니까 1번이 1번으로 가고 2번이 2번으로 가고 그것이 스트레이트 스루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르게 이제 크로스 하면은 크로스오버라고 케이블을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틀린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런 이더넷 케이블 같은 것이 커넥터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루고 그 다음으로 쓰이는 게 크로스오버 그 다음으로 아주 드물게 쓰이는 게 네트워크 운영자의 관리자에 의해서 쓰이는 게 이 롤오버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롤오버 케이블은 1번이 8번으로 가고 2번이 7번으로 가고 완전히 순서가 이렇게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거죠. 3번이 이렇게 6번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4번이 또 이렇게 4번으로 가고 이렇게 전체가 4번이 5번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1번이 이쪽에서는 8번 2번은 7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콘솔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게 콘솔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동작을 시키도록 세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라우터에다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어떤 커맨드를 입력을 해서 컴퓨테이션하고 이것의 인터페이스 포트는 IP 주소를 뭘로 한다. 또 여기서 라우팅 프로토콜은 립 버전 2를 한다. 또 EIGRP를 쓴다. 또는 OSPF를 쓴다. BGP를 쓴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TP 케이블, Unshielded Twist Pair라고 그랬죠. 쉴드가 안 된 UTP 케이블. 아까 본 이거가 UTP 케이블이 되겠어요. 이것을 실제 연결할 때, 이제, 연결하는 크로스오버 케이블, 또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두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것은 이제 시스코, 금방 앞에 몇 개 슬라이드도 시스코에서, 시스코 교재가 있는데, 시스코 교재를 써서 과거에 컴퓨터 네트워크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슬라이드 몇 개를 도움이 되는 것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속도는 조금 옛날 거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PC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이제 이더넷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있고 또 스위치가 또 다른 백본 스위치로 연결되고 그렇게 했을 때 스위치하고 컴퓨터는 성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하는 건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써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스위치하고 이 스위치하고 같은 종류의 것은 인터페이스가 아무래도 표준으로 이쪽에서 정할 때 1번이 똑같은 성격을 갖겠죠. 이쪽도 똑같은 성격을 갖고 그러면은 만약 시그널을 수시로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 똑같은 식으로 이쪽도 내보내고 이쪽도 내보낸다 하면은 한쪽은 받아야 되는데 그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해줘야 되니까 이쪽은 이제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쓰는 거예요. 크로스오버를 이렇게 뒤틀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백본 스위치다. 다른 또 백본 스위치하고 간다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신호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오버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은 이제 라우터의 아이콘이 되겠죠. 라우터하고 스위치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틀리게 이렇게 우리가 스펙을 정해놨으니까 그것을 1번에서 내보내면 이쪽에서 1번에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스트레이트 스루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컴퓨터 스위치하고 컴퓨터는 또 성격이 틀리니까 여기서도 스트레이트 스루를 쓰겠고 그래서 어떻게 크로스오버 케이블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 쓰이는 건지 그 실제 사례를 보여준 건데 대개의 경우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이것이 인텔리전트하게 그 인터페이스 신호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스트레이트 스루를 쓰면은 크로스오버 케이블 쓸 때도 만약 그것만 인터페이스를 제대로 판단해서 신호를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바꾸는 건 회로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런 인텔리전스 기능을 넣어주면은 여기서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그것을 써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가지고 전부 다 해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케이퍼블한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크로스오버 케이블,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 어떻게 쓰는지 기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는 이더넷 케이블을 본 김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T568B건 이더넷 케이블이건 UTP건 이런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STP하고 STP 케이블과 UTP 케이블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TP는 쉴드죠. 쉴드 각각의 페어가 이렇게 있는데 네 페어가 있죠. 그렇게 쉴드 시키고 또 겉에도 이렇게 겉피복 이쪽도 이렇게 쉴드가 되어 있는 게 쉴드 트위스트 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쉴드가 안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카테고리 5고 이것이 이제 카테고리 6. 그리고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1, 2, 3, 4, 5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UTP, Unshielded Twist Pair 카테고리 5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100메가베이스 TX 그러니까 100메가bps 트위스트 페어죠. 이것을 이제 맥시멈은 1000메가bps 즉 1GBps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4선을 8개 선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4개의 선만을 쓰고 여기서 8개를 전부 다 썼을 때는 이렇게 1GBps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계속 이제 버전업이 된 것들이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카테고리 6는 10기가까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6A 그 다음에 카테고리 7 10기가 카테고리 8은 이제 40기가 bps까지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넷 기술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5를 봤지만 이제 최근의 기술인 카테고리 8까지 이렇게 보면은 카테고리 8은 이제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면은 카테고리 8은 이제 거리가 이렇게 길지 못하죠. 거리가 이제 수미터 또는 수십 센티미터 이 정도 거리 아주 근거리에서 써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속도가 40GBps까지 나온다. 자, 그래서 금방 봤던 거 다시 한번 다른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5, 카테고리 6, 7, 8.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종류의 스피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스위치에 꽂아서 같이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더넷 프레임 포맷은 같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더넷 케이블 만들기라든가 이더넷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유튜브의 동영상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볼만한 것 이렇게 몇 개 참고해서 보면 되겠어요. 실제 이더넷 케이블 만드는 거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실습실에서 만들고 했지만 지금 오프라인 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대신 유튜브로 이렇게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스위치 아까 이제 라우터는 봤는데 이더넷 스위치는 이제 포트 개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이더넷 스위치 제품들이 있다. 자, 적게는 뭐 5개, 뭐 12개, 24개, 굉장히 또 많은
이렇게 포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스위치들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위치를 배우기 때문에 이더넷 스위치 이 그림을 간단히 보고 스위치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랜 스위치, 이더넷 스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넷 스위치는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더넷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주요 요인도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왜 그런지 뒤에서 쭉 설명이 될 테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기능이 이렇게 프레임을, 이더넷 프레임을 취급하겠죠. 프레임을 저장하고 또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 때 들어오는 프레임의 맥 주소를 보고 선택적으로 그 해당되는 링크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되겠어요. 그때 이제 한 개의 링크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링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이때 이제 그 프레임이 포워딩 될 때 그 세그멘트 내에서 CSMA CD,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있죠? 그 이더넷 그 프로토콜 CSMA CD를 사용한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컴퓨터들과 그 다음에 라우터하고 연결을 하는데, 특히 실습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이제 이 스위치를 통해서 라우터에 연결이 되겠죠. 스위치에 먼저 연결이 되고, 우리 40명이 쓸 수 있는 40개의 컴퓨터가 있을 때 40개의 이더넷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중에 한 포트는 또 이렇게 라우터로 연결이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이더넷은 다른 라우터라든가 컴퓨터에 비하면 좀 트랜스페런트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안에서 트랜스페런트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이게 이더넷으로 연결돼서 다른 컴퓨터라든가 다른 노드에 라우터에 연결된 건지, 그 이더넷의 존재를, 또 이더넷 스위치, 그러니까 이더넷 스위치가 있다면 몇 개의 스위치를 거쳐서 연결된 건지 그건 이제 알 수 없다 이거죠. 투명하니까.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편리하게도 우리가 플러그 앤 플레이로 동작하면 굉장히 관리자가 편하겠죠. 그래서 관리자는, 라우터는 상당히 내용을 알고 컨피규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가는 거고, 좀 이제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이더넷 스위치는 그냥 선만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로 동작을 하니까 굉장히 관리자한테는 유용한, 편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초기에 이걸 뭐 세팅하고 뭐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이 처음 이더넷 스위치를 설치해서 쓰더라도 셀프 러닝, 스스로 자가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편하다. 이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라우터는 우리가 일일이 컴피규레이션을 안 해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는 컨피규레이션이 설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스위치는 여러 개의 동시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더넷의 생명을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랜드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승승장구해서 천하통일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스위치 때문에. 그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또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기술이 진화 발전이 되고 또 산업체에서 그렇게 또 값싸게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 잡게 됐죠. 자, 호스트가 이렇게 A, B, C, D, C,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렇게 호스트가 이렇게 바로 이더넷 스위치에, 이더넷 아까 봤던 그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스위치가 포트, 인터페이스 포트죠. 이게 포트 수가 6개니까 굉장히 적은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더넷 스위치가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에서는 버퍼, 메모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프레임을 버퍼링 했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 여기서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은 이제 들어오는 이 각 링크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거기서 이제 콜리전이 없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같은 쉐어드 매체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이더넷을 생각해 보면은 코엑시얼 케이블이 이제 서로 쉐어드 됐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한 개의 컴퓨터가 이더넷 프레임을 내보내면은
동시에 다른 컴퓨터들은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앞에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1에서 4번 포트를 통해서 A에서 A-로 보내고 2에서 또 B가 있죠. 2번 포트를 2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5번 인터페이스로 B에서 B-로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스위치가 그것을 콜리전 도메인을 격리시켜주는 것을 스위치가 한다. 그것을 콜리전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코엑시얼 케이블은 방 한 개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은, 누군가 이야기하면은 여러 명이 있을 때 충돌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서 같이 이야기한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의 원룸 내에서 이렇게 같이 여럿이 이렇게 동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각각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별도의 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노 콜리전 도메인이 되겠어요. 콜리전 도메인. 이게 각각이 하나의 이제 콜리전 도메인이니까 다른 것들과의 서로 충돌은 안 일어난다. 자, 여기서 스위칭이 A에서 A-로 가고 B에서 B-로 간다. 동시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건 동시에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이제 불가능하겠죠. A에서 A-로 가는데 C에서 A-로 동시에 가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칭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 거기서 라우터에서 또 포워딩 테이블 있었죠. 그 포워딩 테이블하고 이제 틀린데 그건 라우팅을 위한 거고, 여기서는 스위치에서 스위칭을 위한, 그러니까 이더넷 프레임을 전달해 주기 위한 포워딩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그것하고는 이제 틀리죠. 라우터의 포워딩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하고는 틀리다. 자, 이것은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계산해서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셀프 러닝이 되겠는데, 라우터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그 포워딩 테이블을 우리가 SDN을 쓰건 전통적인 라우터를 쓰건 그 라우팅 테이블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 포워딩 테이블이 그래서 그것을 썼었는데, 라우터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해줄 필요 없이 스스로 자가 학습을 통해서 그 테이블의 엔트리 값이 정해진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스위치가 A-를 알고 이것이 리첩을 한지 인터페이스 4를 통해서. 자, 인터페이스 4. 자, 맥 주소. 여기서는 맥 주소가 아니고 이것이 맥 주소죠. 맥 주소. 여기서는 참고로 먼저 이야기하면은 이더넷의 포트는 맥 주소가 따로 필요 없고 IP 주소도 필요 없겠어요. 트랜스페런트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트북을 쓰건 컴퓨터를 쓰건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죠. 포트, 이더넷 포트. 이것이 맥 주소를 가져야 되고 이더넷 주소를 가져야 되고 또 IP 주소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것이 IP 주소는 이제 사설 주소도 될 수 있고 나트가 지원이 된다면 공인된 유니크한 IP 주소도 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B-는 어떻게 인터페이스 5에 이렇게 부착이 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 답은 각 스위치가 스위치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각 스위치, 각각의 스위치니까 이 스위치가 스위치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스위치 테이블의 엔트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맥 주소, 이것의 맥 주소, 1번의 인터페이스의 맥 주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맥 주소가 몇 번 인터페이스에 있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이게 얼마 동안 유효하고 이렇게 시간 동안 이제 유효해야 되니까 그 디테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처럼 생겼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라우팅 테이블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엔트리 값들이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건지 이 스위치 테이블에서 라우팅 테이블처럼 보이는데, 아까 앞에서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그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셀프 러닝에 의해서, 알고리즘이 필요 없이 셀프 러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 복잡한 알고리즘 아니고 알고리즘이라면 또 간단한 아주 심플한 방식이 되겠어요. 각 스위치는 어떤 호스트가, 그러니까 이 맥 주소가 있죠. 이 맥 주소가 어떤 인터페이스에 있는 건지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아무도 이렇게 어떤 이더넷 프레임을 보내지 않는다면 영원히 알 수가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연결하면은 이제 보내는 것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보내겠죠. 이렇게. A가 이제 A 다시한테 보내는 프레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쪽 1번 인터페이스로 왔죠? 그러면 그때 받았을 때 맥 주소도 있으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소스 맥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인터페이스는 소스 맥 주소인 그 맥 주소가 이렇게 매핑이 되겠어요. 그래서 맥 주소, 소스 맥 주소죠? 여기서 받은. 그 다음에 이 맥 주소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TTL 값.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받았을 때 이렇게. A번 맥 주소가 되겠죠. 이건 A에 있는 여기 IP 주소는 아니고 맥 주소, 이더넷 주소. 그 다음에 이건 1번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TTL은 이제 디폴트로 뭐 60분이면 60분 이렇게 정해진 대로 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보내는 것의 위치를 이제 인터페이스가 그 위치죠. 그리고 그 맥 주소를 까서 봐보고 이렇게 테이블 엔트리 값으로 이렇게 채워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돼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니까 그때 A 다시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A 다시의 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 맥 주소가 있다면 그 맥 주소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이제 브로드캐스팅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에서 이제 프레임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면 알고리즘이겠어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들어오는 링크에서 이제 맥 주소라든가 그 샌딩 호스트의 맥 주소, 이것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 그다음 맥 주소.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치 테이블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지금 이제 처음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고 그 다음으로 가겠지만,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스위치 테이블을 봐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맥 목적지 주소를 보고, 맥 목적지 주소가 이제 찾는 인덱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스위치 테이블에 몇 번 인터페이스 있는 건지 찾아보는데 없다. 제일 처음에 막 스위치를 켰다 하면은 없겠죠. 뭐 메모리에 기록된 게 없으니까 테이블에. 그 목적지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 엔트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 목적지가 그 프레임이 온 곳,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보낸 그곳이 목적지면은 그 똑같은 그 인터페이스니까 다시 자기한테 보내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것은 이제 보낼 필요 없죠. 그런 건 드롭하고, 그런 건 자기가 자기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프레임을 그 엔트리에 표시된 대로 이제 보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트리 값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모르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보낸 인터페이스 있죠. 제일 처음에 소스, 그 인터페이스 프레임을 보낸 곳, 그것을 제외하고 다시 자기한테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어라이빙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다른 곳들로 이렇게 쭉 전체, 그걸 빼고 전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 이것이 플로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것의 연속으로. 자, A가 이제 그 다음이죠. 여기까지 해서 적었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 다시 인터페이스는 4번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 나중에는 테이블의 엔트리 값이 다 채워지고 이 스위치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이런 맥 주소를 다 알았으면은 그때는 이제 플로딩 할 필요 없죠. 1대1로 이제 다 파악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렇게 바로 주소를 플러딩하고
또 브로드캐스팅 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팅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다른 필요한 데는 이제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이제 리소스의 낭비가 되고 어떤 시간 지연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시간 지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급적 최소화되는 게 좋은 것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들을 연결하는 것. 그러면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스위치는 연결하기도 굉장히 간단하다. 자, 스위치에 연결하는 포트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스위치를 이렇게 스위치에 있는 어떤 포트건 상관없이 스위치 포트는 어떤 것이건 다 동등하니까 그 스위치 포트를 다른 스위치에 연결해서 그 스위치에 있는 또 포트가 있겠죠. 그럼 그것과 또 부족하다 하면 거기에 또 다른 스위치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포트 수를 이렇게 인터페이스 수를 늘려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채워갈 건가? 그건 앞에서 배운 셀프 러닝 방식으로 스위칭 테이블을 이렇게 완성해 간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A에서 G로, G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보낼 때, 여기서 보내는 건 이제 프레임이죠. 어떻게 S1이, S1 스위치죠? 이더넷 스위치가. 그것을 이렇게 G로, S4를 통해서 또 S3를 통해서 G로 가게 할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각각이 셀프 러닝을 통해서 셀프 러닝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엔트리 값이 정해지면 목적지 주소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는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자 매니저죠. 매니저가 네트워크 관리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유사한 다른 애인데 가정하기를 C가 프레임을 I는 여기 있죠. 보내고 I는 이제 C에 리스폰드 한다. 마찬가지로 그 셀프 러닝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작은 규모의 그 네트워크는, 작은 기관의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조그만 회사라든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이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 안에가 더 복잡해지는데, 백번망도 복잡해지고 하는데, 간단한 경우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구성이 외부로는 이렇게 라우터가 연결되고, ISP망에 연결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위치로 여러 이런 디바이스들, 노드들, 호스트 컴퓨터들을 이렇게 묶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웹 서버라든가 메일 서버가 있다면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겠어요. 이게 같은 IP 서브넷이다. 또 틀린 서브넷이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또 할 수 있겠는데, 그때는 라우터로 이렇게 이제 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라우터가 그 섬들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규모가 커진다면. 자, 수백 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수천 개가 된다면 이렇게 많은 라우터들을 또 써서 이제 학교는 되게 수천 개 이상이 되고 만 개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 개까지는 안 가겠고 규모가 큰 데는 이제 그 정도도 될 수 있겠지만 수천 개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용되는 컴퓨터 디바이스 수가.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우터를 앞에서도 배웠는데, 이건 이제 2층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3층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로 봤을 때, 두 개 다 이제 스토어 앤 포워드.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을 스토어했고, 프레임을 포워드하고, 여기서는 이제 IP 데이터그램을 스토어했고, 포워드하고, 그런 기능인데, 그걸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그램, 프레임, 스위치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받아서 이렇게, 라우터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그램 3층까지 갔죠. 스위치는 2층까지.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 레이어의 디바이스죠.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 헤더를 이렇게 보는 거고, 스위치는 링크 레이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링크 레이어 헤더, 그러니까 이더넷 헤더를 본다. 두 개 다 이제 포워딩 테이블을 갔는데, 라우터는 그 포워딩 테이블을 라우팅 알고리즘으로 또 IP 목적지 주소를 목적지로 삼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스위치는 포워딩 테이블을 이렇게 셀프 러닝 방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랬을 때 이제 플러딩 하거나 모르면 배우고 맥 주소들을 이렇게 그 안에 포딩 테이블에 엔트리 값으로 넣어서 그것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저장한 테이블을 관리해서 사용한다. 다음에는 이제 랜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버추얼 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가상 랜이다 이거죠. 왜 가상인 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게 또 필요한 건지 모티베이션을 보면은 랜의 사이즈가 이렇게 규모가 커질 때 유저가 이제 또 이렇게 위치를 건물에서 이제 다른 건물로 위치를 바꿔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이렇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전기공학과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과 학교의 어떤 부서 디파트먼트 A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싱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같은 콜리전 도메인. 그 이야기는 뭐냐? 한쪽 컴퓨터가 뭘 보내면은 다른 쪽에서 스위치를 썼기 때문에 충돌은 안 일어나지만 이제 몰랐을 경우 플로딩 하는 거라든가 또 몰랐을 때 다른 데로 이렇게 똑같은 프레임을 이렇게 막 보내죠. 그랬을 때라든가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RP 브로드캐스팅이라든가 또 DHCP 하는 경우는 이렇게 몰랐을 경우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데이터그램 브로드캐스팅일지라도 이렇게 이제 필요하면은 해당되는 이더넷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팅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만약 와이어샥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킷 애널라이저를 할 수 있으니까 스니핑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뭐 시큐리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 문제도 있는데 스케일링 할 때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금방 설명한 ARP라든가 DHCP 또 맥 주소 몰랐을 때 이게 전체 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이게 같은 분리가 안 된 그런 거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효율성 면 그다음에 시큐리티 측면 프라이버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따져봤을 때 이것을 이제 버추얼리 이렇게 별도로 분리시켜주는 것으로 했을 때 더 좋다 하면은 우리가 VLAN을 쓸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이 이제 왜 이 VLAN이 필요한 동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행정적인 목적으로 이런 이슈를 보면은 여기 이제 CS이죠. 컴퓨터 사이언스 어떤 사용자가 여기서 방이 부족해서 이제 이쪽 더블리 빌딩은 방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옮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겼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피지컬리는 이쪽으로 옮겼죠. 그럼 논리적으로는 이쪽 CS 디파트먼트 이쪽에 망에 있고 싶다. 이렇게 이쪽에 자,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이피션시라든가 시큐리티 측면에서 그러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VLAN이 사용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소개한 내용을 쭉 보면은 Virtual Local Area Network VLAN을 지원하는 그런 capability를 가진 이런 스위치만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VLAN 기능이 없는 스위치, 일반 스위치는 그거 VLAN을 사용해서 어떤 버추얼리 랜을 구별해서 다른 스위치처럼 하는 것이 VLAN인데 그것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VLAN이 가능한 스위치라면 버추얼 랜을 이렇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VLAN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비록 그것이 한 개의 제품이지만 한 개의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는 제품이지만 틀린 스위치를 쓰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포트 베이스드 VLAN은 이 각각의 포트죠. 1, 2, 3, 4, 5, 6 이거 포트 번호인데 이 포트 번호를 가지고 구별해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이건 W 디파트먼트 거야. 그래서 그건 버추얼 랜 포트 1번부터 8번. 그 다음에 CS는 이제 틀리게 다른 VLAN이야. 이렇게 9번부터 15번까지는 포트 베이스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이제 스위치에서 제공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버추얼 랜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이렇게 스위치를 별도의 스위치를 이용하는 것처럼 한 개의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방금 본 포트 베이스드 VLAN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W 디파트먼트의 트래픽, 이쪽과 관련된 트래픽, CS 디파트먼트 트래픽을 분리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1번부터 8번에서 나오고 가는 그런 트래픽은 이렇게 이 안에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트 베이스드만, 포트를 기본으로 하는 포트 베이스드 VLAN이지만 우리가 만약 맥 주소를 가지고 한다면 맥 주소, 그런 맥 주소 베이스드 VLAN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지원된다면. 자, 그것은 이제 맥 베이스드, 맥 주소 베이스드 VLAN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다른 VLAN에 속한 대로 이렇게 어사인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VLAN 간에 이제 이렇게 포워딩 하는 것은 틀린 스위치에서 다른 스위치로, 그러니까 이 섬에서 다른 섬으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라우터를 썼었죠. 그래서 이 스위치 플러스 라우터까지 콤바인된, 그래서 조합이 된 그 기능까지 내장된 이것을 하나의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벤더들이 판다. 그건 이제 레이어 3 스위치가 되겠죠. 그 기능까지 들어간 것까지 그걸 지원하는 VLAN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LAN을 여러 스위치, 이제 VLAN, 여기도 VLAN이고 VLAN인데 그걸 연결을 서로 다 시켜줘야겠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은 이제 트렁크, 이 중에 한 개의 포트가 트렁크 포트로서 이걸 이제 VLAN, 이 VLAN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다른 VLAN과. 이거 이제 트렁크 포트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피지컬 스위치, VLAN 스위치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서 이제 그 VLAN을 구별하기 위해서 VLAN ID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이 프레임 포맷 안에서 명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바닐라 802.1 이것은 이제 평범하다 이거죠. 바닐라가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보더라도 아주 평범한, 제일 평범한 거니까 평범한 802.1, 우리가 앞에서 본 이더넷이라든가 토큰링, 토큰버스 이것이 전부 다 802.1 이런 링크 레이어의 어떤 기본 표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프레임 포맷 생각하면 되겠어요. 프레임 포맷이 틀린 802.1Q라는 프로토콜을 쓴다. 그래서 이제 트렁크 포트에서 그것이 이제 사용되고, 그 이후에 도착해서는 그것을 이제 수신 측에서는 제거를 하는데, 송신 측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가해서 보내면은 송신 측에서는 제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802.1 프레임으로 이제 전달을 하겠는데, 802.Q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닐라 802.1 이더넷 프레임, 그것이 이제 평범한 보통의 이더넷 프레임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거기에 추가를 타입과 소스 어드레스 사이에 이런 필드를 삽입했다. 프로토콜 아이덴티파이어, 그 다음에 태그 컨트롤 인포메이션, 여기에 이제 12비트 VLAN ID가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서비스 같은 IP 레이어에서 타입 오브 서비스 같은 그런 3비트 프라이어티 필드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히는 알 필요는 없지만 VLAN을 위해서 VLAN ID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 내용을 삽입하기 위한 이런 필드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802.1Q라는 특별한 프레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802.1 프레임 포맷과는 약간 틀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